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어제 이 소식을 조금만 더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산타페가 경유를 안 사고 무려 80%가 하이브리드를 계약했다 이런 소식을 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숫자가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80%나 되나 하고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산타페에서는 경유를 이번에 출시를 하지 않았고 가솔린이랑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밖에 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현대차의 결심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경유차를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이죠. 애플 주가가 후두둑. 자, 어제도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빨간색 양봉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3%나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중국 리스크가 뭔가 봤더니 어제 중국 내 국영기업 그 다음에 국영기관 종사자는 애플 사용하지 말라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애플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 상승 걱정 거의 계속 나오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어제 양봉을 띄웠으니까 오늘은 좀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중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신형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그 안에 7나노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D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하는 거 효과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게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야 미국 뭐 별거 없네 한다고 해봤자 뭐 화웨이는 알아서 다 구하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나저나 여기서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하이닉스 갑자기 거기서 하이닉스가 왜 나와?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닉스는 2020년 9월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화웨이랑 거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물론 하이닉스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미국이니까요. 그렇다면은 분명 하이닉스가 어디 다른데 줬는데 그게 새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새 나가는 거를 완벽하게 봉쇄하기 위해서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아이폰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중 관계가 다시 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러한 소식에 SK하이닉스가 4%나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향이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소식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95달러까지 감산은 유지될 건. 자,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올투자증권도 오펙의 감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펙의 감산은 전 고점 대비 50%를 회복하는 선까지는 감산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감산은 18개월 정도 이어졌다고 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다 보면은 결국은 1개월 뒤 미국 CPI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유가가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나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 물가의 부담이 주니까 금리 인상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증시는 또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배터리 아저씨 ETF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뭐 배터리 아저씨가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살짝은 노렸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ETF가 나왔다고 하네요.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2차전지 ETF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배터리 아저씨의 추천주를 전부 다 담은 2차전지 ETF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ETF가 뭔가 바로 에이스 2차전지 친환경차 액티브 ETF인데, 배터리 아저씨의 추천주 8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8개를 고르게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종목은 LG화학,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G엔솔, 에코프로, SK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8개인데 이 8개 비중도 다 동일하게 그리고 거의 상단에 맞춰서 전부 다 담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RC의 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이 ETF가 아주 불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나 이 차원지를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아저씨의 추천주를 좋게 보신다면 이러한 ETF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완만한 상승 중 세계 반도체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학회는 올해 들어 완만한 월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매달 회복적인 모습 플러스 그리고 그 격차가 올해 최소로 줄어드는 걸 봤을 때 연말까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니? 이 관성대로 흘러가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만 계속 가서 내년이 되면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 주가도 더 웃을 날이 있겠죠. 물론 오늘 반도체가 조금 매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 2개를 살짝 볼 건데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지금이 고점이니 자 상승하던 주가의 고점 신호 중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내부자 매도 그것도 바로 젠슨 황 CEO가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자, 젠슨 황 CEO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걸쳐 엔비디아 주식 약 3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3만 주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부자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야 이거 엔비디아 더 갈 수 있는 거 맞냐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며 또한 최근 들어 다른 내부자들도 주식 매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힘이 조금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 여기가 고점일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AI 버블을 향해서 쭉쭉쭉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문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문이 살짝 돌고 있어서 그냥 기대분들은 그냥 뭐 이런 찌라시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한 전문가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의혹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3조 원치의 엔비디아 칩을 샀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칩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뭐 어디서 구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금액과 타이밍인데요. 이 금액이 정말 놀랍게도 그때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대박 낸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서프라이즈 낸 그 비율, 그 금액이 딱 3조 원 수준인데 그거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이후의 이 매출, 이게 없었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어 2부에 이 3조 원이 있죠. 이게 2분기 실적에 포함이 되었지만 2분기 회계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8월에 계약된 거 아니냐? 8월 초에 산 걸 7월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러한 뻥튀기 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소문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2가지 연속 나와서 엔비디아가 조금 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반대로 보자면은 공매도 세력들의 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챗GPT 3개월 만에 이용자 최저. 챗GPT의 이용자 수가 석 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는 6월, 7월 2달간 약 10%가 하락했고 8월에는 7월 대비 3%가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용 시간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는 그 감소세가 줄어들 것, 다시 반등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학생들의 개학이 이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제할 때 그리고 수업할 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며 그러다 보면은 이용 시간이 늘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챗GPT가 우리 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챗G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심심풀이로 말 그대로 심심하면 하는 거 그냥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한 2,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챗GPT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그런 생활이 시작된다라고도 당연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암식별 프로그램 개발. 야, 진짜 응원합니다. A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지털 병리학 업체와 협력해 이미지 기반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이 AI를 통해 일반 암을 포함해 진단이 어려운 희소암까지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훈련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도 혹시나 발견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완벽하게 낮아질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자, 오늘은 이 소식이 가장 증시에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요소수 대란 기억나시나요? 원래 요소수 한 통이 10,000원인가 그랬는데 거의 10만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분명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가 요소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가격이 쭉쭉쭉 올라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왜 그런가, 우리한테 왜 난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중국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요소 선물 가격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50% 가까이 급등하자 수출 제한을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다시 요소수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과 글로벌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오늘 요소수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벌써 2년 전이죠. 그때 해먹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코로나랑 비슷하게도 엄청나게 길게 가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이거는 테마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필리핀 한국차 관세 푼다. 자, 필리핀과 한국은 기존 전체 품목의 89.2%에 대해 관세가 철폐가 되어 있었으나 그런데 이번에 FTA가 더해지면서 품목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라고 하네요. 자,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분명 기회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한국은 2.5%밖에 안 되고 1등이 누구냐? 또 일본이네요. 무려 대박입니다. 85.5%. 사실상 필리핀 국민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관세가 철폐가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조금 생길 테니까 한국 차가 조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관세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 5%, 일본은 20%로 1등인 일본이 무려 20%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5%라도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인도네시아,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가 일본 차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곧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을 현대차, 기아가 쭉쭉쭉 파고 들어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들어 완성차 업계 소식 중에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좋은 소식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현대차, 기아차 아직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하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1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무려 2,753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14년만 하더라도 1,000톤이 안 됐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2배 넘게 3배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없애보자 서울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는 25년부터 서울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이 의무적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먹으면 2,300원을 내야 된다는 거고, 대신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인 컵 추가 할인 제도라고 해서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오히려 음료 가격을 300원을 할인시켜준다고 합니다. 텀블러만 있으면 2,000원짜리를 1,700원에 준다는 소리니까 꽤나 이제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위아래 6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고 이런 걸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런 게 있어야 생활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울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3.3% 더 받는다. 자, 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올라가나 봤더니 3.3%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32.3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인상, 그 외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3.3%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기업은 뭔데 200%나 급등했나? 자, 올해 들어 234%나 급등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상한가까지 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하나마이크론. 요 친구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테스트, 패키징, 여기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친구가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올해 초 대세가 뭐였죠? 맞습니다. AI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이 경제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HBM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밀려드는 주문을 쳐내고, 또한 HBM이 패키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원가 절감 그리고 또한 고성능화, 이러한 이유로 패키징 과정을 외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그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패키징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이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한 번에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물론 차트만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반도체 업황 계속 좋아질 건데 나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증권사의 목표가 평균이 2.5만원으로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가가 봤을 때도 야, 좀 고평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에코프로나 그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가 위에 있다고 오르는 거 아니고 목표가가 아래 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죠. 어쨌든 앞으로도 더 쭉쭉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는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 시장 폭풍 성장 예상. JP 모건 체이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24억 달러이던 비만 치료제 시장이 30년까지 33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2년에는 710억 달러까지 커지며, 야, 진짜 미친 성장세죠. 그냥 1년에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요 두 녀석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노보노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타고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에게는 호재, 그리고 국민에게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나고 나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는가? 전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전력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가능하다면 전기요금 조정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과거의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적절한 인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며,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결국은 올리겠구나, 어쩔 수 없이 올리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한국전력은 오늘 3%가 오르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전기요금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